자, 지금 이전에 했던 게 크게 IP 헤더랑 그다음에 TCP 헤더 기억나시죠? IP 헤더, TCP 헤더. IP 헤더 그림, 이 기억나시나요? 거기 뭐가 있었죠? 중요한 게? IP 헤더 안에 주소, 그죠? 성능 수송자 IP 주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였죠? 하이보그 서비스, 그렇죠? 하이보그 서비스. 8비트짜리 우선순위, 등급.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프로토콜. 그렇죠? 상위 프로토콜 뭘 쓸지? TCP가 몇 번이었어, 아까? 6번. UDP는 17번이었었죠? TCP에 대해 뭐가 있었죠? TCP에 대해서는 이게, 네, 송순자의 포트. 네. 그리고 시퀀스 번호, 에크 번호. 그리고 이제 그 플래그. 그렇죠? 네. 플래그 몇 개였죠? 6개였었죠? 네. 네. 그리고 아까 흐름 제어할 때 쓰는 그 필드가 뭐였죠? 흐름 제어할 때 쓰는 필드.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가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그래서 TCP는 흐름제 오르저를 갖고 있고, 흐름제는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라고 했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프로토콜 3요소 뭐죠? 구분, 의미, 타이밍, 듣고 있다. 프로토콜 기능 몇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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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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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동기와,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가져. 도입사, 단축, 연이, 오등, 동작.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vendor한테는 이제 이게 약간 수단 바꿔가지고 그 수단 단어가 되게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TCP가 이제 아까 이거 커넥션 연결 제한 프로토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TCP 기본적으로 연결을 맺을 때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을 이용해요. 최초 연결을 맺을 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3단계 핸드쉐이킹 통해서 연결을 맺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거는 그거 내용을 또 가져가 상관없어요. 신, 시네크, 에크, 시네크, 에크.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맺습니다. 네. 그럼 이 메커니즘을 알고 보게 되면, 보고서가 상대방이 시네크를 보냈잖아요. 그럼 나는 에크를 안 보입니다. 이거 10만 거예요, 10만. 그럼 이제 에크를 내줘야지만 얘가 이제, 나는 여기서하고 이제 안심하고 나가는데, 얘는 에크를 안 했으니까 여기 안 가려는 줄 알고 계속 갖고 있을 거잖아요. 이 큐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럼 통신자의 그, 이 연결 매니의 수가 흘러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못 받아요. 그게 TCP 심 플러그입니다. 공유. C는 다시 보내. 그리고 C의 글을 받아주고, 와도 얘는 X를 안 넣어요. 심 플러그인. 됐죠? 예, 연결 설정. 그다음 연결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퀀스나 F 번호를 순서 번호로 해가지고, 세컨드 번호는 통신하는 패킷의 순서, X는 요청하는 패킷의 명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자, 연결해줘야 할 때는, 데이터 다 보냈어요. 연결 끊고 싶어. 그때는, 포웨이에요, 포웨이. 쓰리웨이가 아니고 포웨이인 거예요. 그럼 TCP는 연결을 맺는 게 쉬워요? 연결을 끊는 게 쉬워요? 맺는 게 쉽고 끊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은, 핀을 보냈다. 나 끊을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이 X를 보내요. X를 보내고, 그리고, 어, 후기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쓰자가, 이 후기자가 한 번 더 피해를 보내요.
에크랑 스피넷이 오면 이제,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4단계 연결 해제 메커니즘이 이렇게 여기에 쓰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스피하고 스피넷하고 에크를 해서 써도 되는데, 왜 한번 에크를 받고, 그리고 스피넷이 비울까요? 아까 보면은 이 연결할 때는 신의 에크, 이 끝이었잖아요. 이게 핀의 X가 아니라 핀 X 핀의 X잖아요. 여기 왜 X가 한 개 더 있는 네, 쓰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미 내가 이 핀을 보낼 때는 얘는 이미 앞에 있던 걸 처리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처리가 안 끝났을 수 있잖아요. 알았으니까 내가 너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또 끝났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끝났어. 끝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을 보내서 끊는 거예요. 자, 이게 TCP입니다. 네. 오른쪽엔 참조, 이 다이어그램 참조하세요. 연결과 전송과 분할 때 각각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선택 있는 건데, 이거 참고하세요, 그냥. 네. 자, 다음에 UDP. UDP는 프로토콜 식별번호가 17번이죠. 6번이 아니고. 네. 얘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에요. 연결 설정하지 않아요. 전송하지. 해석가 되게 단순하죠? 그냥 포트만 있어요. 끝.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는 UDP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UDP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이메일이요? 이메일 아닌데요. 뭔가 정말 빠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전화기요? 전화기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그,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있잖아요. 아니면, DNS. DNS. DNS는 빨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DNS는 전송 배천 프로토콜을 이집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성이 중요한 건 이집트했어요. 신뢰가 중요한 거는 TCP했어요. 사실 이제 아까 전화기 얘기한 거는 전화기가 이제 필기기반 방식 전화기니까 저희는 IP 기반이잖아요. 보통 VoIP 했거든요. VoIP. IP에다 보통 실어보는 예전에는 통합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VoIP 할 때 전송 배청 프로토콜을 TCP를 썼어요. 다 힘들겠죠. 지금은 문화 산업화 더되니까 어쨌든 두 개의 전송 배청 프로토콜의 목표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 근데 빠른데 되게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SCP예요. 스트리밍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얘는 시계번호가 132번입니다. 132. 그래서 UDP의 메시지 제한과 HTTP의 연결 제한을 결합해서 만든 제3의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선생님이, 네, 이거 보시죠. 연결 설정에 제가 약간 들어가 있죠. 맺을 때는 4웨이, 4웨이. 맺을 때는 어렵게 만들어요. 끊을 때는 빨리 끊어요. 3단계로. 전송할 때는 뭔가 시간적 값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딱 보면 거의 TCP랑 비슷하죠? 기준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핵심이 멀티홈이나 멀티 스트리밍을 끌어들이는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신뢰성과 속도를 같이 보장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자, 일단, 이거 볼까요? 헤더 구조예요. 이 TCP 헤더 구조이고, 밑에 또 오른쪽이 SCTP 헤더 구조예요. 훨씬 간단하죠. 네. 네, 그러면서도 여기에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청구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세로 구조가 단순해졌다. 그리고 위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그 멀티홈인가 멀티스트리밍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얘는 이제 여기 플러스 두 가지 개념이에요. 멀티홈은 홈을 홈이 집이죠, 집. 집이에요, 집.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여기가 있는 홈이 집으로 가는 길이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체 경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멀티홈이 나왔죠? 처음에 말투 얼마 기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체 경로를 위해서 연결을,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다리는 거. 그렇죠? 나와있죠? 여러 개의 아이템을 공세하면서 대체 경로를 멀티 스트리밍은 하나의 이제 이 세션인데 파이프를 두 개 이상 꽂아가지고 하나의 연결에 서로 다른 세션이 연결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같이 전송될 수 있지. 그런 멀티 스트리밍 구조를 내가 지원을 해요. 이상하죠? 네. 얘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만 했을 때랑 여러 개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아까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에서 뭐 속도, 품질, 거리 중에서 이걸 여러 개를 꽂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죠? 속도? 속도로 관련되죠? 속도? 네. 그래서 하나의 경로에다가 여러 개의 스트림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내려주는 전송 계통 차원에서. 얘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HTTP의 뭐 특징을 설명하세요. 그게 멀티터밍, 멀티스트리밍. 네. 그다음에 자, HTTP에서 연결 설정 부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보니까 연결이 복잡하고 처음에 이니즈를 냈고 이니즈 에코가 왔어요. 후기 에코가 오고 후기 에코가 왔어요. 후기 에코, 후기 에코. 여기까지 끝나야 되면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있을까요? 아까 TCP에서 블라인드 막 보내잖아요. 템포리. 그와 같이 인가되지 않은 모델을 생겨났을 때는 연결됐다. 정상적인 컴퓨터에서 다시 내가 에코가 와야지만 나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스킬에서만 프로토콜 컨트롤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TCP 신 어택을 예단해 줄 수 있다. 이건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시킨 거네요. 됐죠? 네. 음, 네. 이건 데이터 전송할 때 이제 네, 그 데이터 청크 넘버를 이용해서 네, 번호 관리를 하는 그런 예시예요. 네.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전송 계층이었고요. 이제 네. 자, 전송 경로를 들어가는 프로토콜을 볼 거예요. 네, 라우팅 프로토콜. 네. 라우팅 프로토콜은 경로를 찾는 메커니즘이고 라이어 트리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라우팅 테이블과 메시지와 매트릭 이거 그런 게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목적지로 갈 때 여기를 전송하면 가.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여기야.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그 참조할 값은 이거야. 이 값을 보고 네가 경로를 정해야 돼. 그래서 테이블, 메시지, 라이트 테이블 경로 업데이트 할 때 참조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터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호스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PC에도 이 라우팅 테이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디폴트 게이트가 어려워요. 이건 내 거예요. 자, 디폴트는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예외적으로 있었죠. 네. 그러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란 이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동으로 해요? 여러분들 PC는 아마 자동으로 할 거예요. 사람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라우터는 어떨까? 라우터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 라우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라우팅을 테이블을 관리해주는 프로토콜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스태틱 테이블이 되고요. 자동으로 하는 건 다이내믹 테이블이 되고요. 다이내믹.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하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뭔가 관리해주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좀 볼 거예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그리고 뭐, 라우터가 스스로 라우팅 공도를 인적으로 생성하는 이게 뭐, 우리 IGRP, OSP, 이 IGRP 많아요. 이것들을 일부러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범위에 따라가지고 두 개로 나눠요. 인트라, 인터. 인트라가 커요, 인터가 커요. 인터가 커요, 인터가. 인트라는 우리 내부예요, 내부. 그래서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때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이제 RISC과 OSPF가 있어요. RISC과 OSPF. 외부는 BGP랑 EGP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프로토콜 명이에요. 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개로 분류돼요. 첫 번째가 거리 벡터. 두 번째가 링크 상태, 링크 스테이트. 그래서 벡터, 링크 스테이트 두 개로 크게 분류돼요. 자, 그러면, 이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거리 벡터는 어떤 것 같아요? 거리 벡터. 거리 벡터 알고리즘은 라우팅 경로를 정할 때 거리를 변경하는 거죠. 거리.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니? 이걸 가지고 보게 되죠. 내가 여기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거리를 벗어가야 되니? 이걸 가지고 어디가 더 빠른지를 정하는 게 되겠죠. 링크 스테이트는 뭘까요? 한글로 하면 뭘까요? 링크의 상태, 상태. 링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링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어느 떨어지는 관계없이 링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빠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링크 스테이트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의 특징이 있고, 이 각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립, 웨스트, 립은 비슷한 거예요. 웨스트는 립 스페이스를 써요.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그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거리 벡터는, 내가 인터 라우터. 어쨌든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거의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우터가 지금 있죠. 이게 내 라우터예요. 이건 아니 있어요.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네. 자, 얘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인적 라우터한테 공유해요. 뭘 공유하냐면, 거리 정보. 거리 정보. 모든 라우터까지 거리 정보. 그 거리는 뭘까요? 거리는,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까지 네 번을 거쳐야 돼. 이게 거리예요, 거리. 거리라고 하는 거죠. 몇 개의 노드를 거쳐야 되는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인정을 라우터한테 알려줘요. 야, 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몇 집단이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 내서 주는 거예요. 언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웃컴까지 정보를 인적 아웃컴까지 알고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얘가 알고 있는 정보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신의 태그를 계속 교체하겠죠? 업데이트 하겠죠? 이게 이제 리베이트 때는 어디서 라우팅 인포메이션, 라우팅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온 라우터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주는 인포메이션은 뭐죠? 뭘 주는 거죠? 거리, 거리.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스페이스 알고리즘은 뭐였냐면 나와 인적 라우터죠, 인적. 근데 옆에 인적 라우터까지 상태 정보, 링크 상태 정보. 링크가 어떤 상태인지, 불안한지, 아주 안정적인지, 빠른지, 그 상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모두 라우터 달리는 거예요. 언제? 전화가 받잖아. 그렇죠? 네. 내 옆에 있는 인덕까지 나우터까지 상태 정보가 바뀔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OSPF가 쓰는 알고리즘이 릴스페이스예요. 릴스페이스가 오픈 슈어티스트 테스트 이런 거죠. 느낌상 단순하게 벌금만 주는 거라 이런 슈어티스트 테스트가 어딘지에 대한 그 선택값을 알려주는 거라 뭐가 더 스마트해져요. 스마트한 거는 OSPF가 스마트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두 개의 라우팅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또 시험 문제는 이 정도까지 나와요. 라우팅 프로토콜 중 리스트와 뭐 OSPF를 비교해 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막 말한 이제 그 알고리즘 방식. 그때 짧은 거리를 판단하는 기준. 단순 거리이냐 상태이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라우터 A에서 B까지 갈 때, 자, 리브로 하게 되면 무조건 어디에요? 위에 아래에요? 리브로 하게 되면? 무조건 아래에요. 딱 두 개밖에 안 갔잖아요. 이게 리뷰. OSPF로 하게 되면, 물론 여기가 제일 확률이 높겠지만, 실제 여기가 선택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이유가 OSPF.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프로토콜, IP 대칭과 전송 대칭의 핵심 프로토콜을 잠깐 봤어요. 자, 어렵지 않죠? 쉽죠? 한숨을 쉰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외울 게 많은 거예요? 아, 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어가지고, 아마 이해는 될 건데, 이제, 외워 쓰다가 하면 좀 어렵겠죠? 네. 일단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되는 외우다, 이해, 외운 걸 내가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응용적은 제가 거의 안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서 이동 공식적하고, 애국하고, 여기 일부터 보는 것 같아요. 음. 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맥크레스 할아버지가, 키워드가 기회를 처음 알려줬어요. 버스가 이제 키워드를 처음 만들었어요. 76년도에. 그래서 원래 이 방식이 키워드에 속도가 아닌 전개속도예요. 데리케이터. 속도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비행기가 CP가 이전에서 발전합니다. 정도. 케이블은, 방 케이블, 공식 케이블, 그 다음에 도스 케이블,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주로 이거보다는 광택이 많시죠. 옛날에는 몇 개냐면, 그다음에 리피터 허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허브도 정의 허브가 있고, 비밀형 스위치 허브가 따로 있죠. 그렇죠?
더미허브와 스위치허브는 차이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더미허브고요. 이게 스위치허브. 차이점은 더미허브는 멍청해요. 그래서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보낸다. 그렇게 모든 곳에 다 보낸다. 그럼 이제 이걸 받는 모드 중에서 자신이 목적인 것만 이게 받는 거고요. 스위치허브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만 보내요. 딴 곳은 안 보내요.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죠, 스위치허브가? 이게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안 측면에서 다른 쪽에 내 정보가 안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 측 두 개의 이점이 있는 거예요. 스위치허브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우터 나중에서 스위치 경로, 게이트웨이,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상이한 프로토콜을 가진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라우터도 게이트웨이 아닌가요? 라우터도 게이트웨이 일종이긴 한데, 게이트웨이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게이트웨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이종 프로토콜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게이트웨이. 그래서 X25 게이트웨이가 X25만번 행신을 하면서 얘가 이걸 받아서 TCP/IP로 보내줄 때 얘가 프로토콜 바꿔줍니다. 게이트웨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핵심 기능이 그렇게 연결도 있지만 이런 전환, 프로토콜 전환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데이터의 특징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속 랜. 고속 랜 사실은 별거 없어요. 과거에 가진 공유 방식이 지금 전용 방식으로 바꾼 거고 여기 핵심은 랜 스위칭 빅볼, 가상 랜 스위칭, 멀티 백신 스위칭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위칭 기술의 핵심은 헤더 목적지 맥만 보고 바로 빠르게 보내는 이 맥스가 매칭된 슈퍼코드를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할 때 이제 스위치하는 방식이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컷으로, 컷으로, 모디파이 컷으로, 스토어 포워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레이어가 내려올수록 컷으로 가보시고,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스토어 포워드.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더 보느냐. 많이 보면은 그만큼 더 제어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L4 레벨, L4 레벨, S7 레벨.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보안사 시험 이런 거 아니에요? 커트로, 모디파이드 커트로, 스토어 앤 포.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상 랜 기술. 가상 랜 기술. 네. 논리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그룹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서브넷을 그룹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스위치 포트들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맥 주소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건물 내에서 네, 이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 스위치가 이 전체 우리 강날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원투 필로 보관하는 스위치. 그래서 1, 2, 5, 7 얘네들은 이 그룹이라고 정해집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단위 서버에서 느끼는 나중도 없고 확장적 보안성 효율성 비원제가 문제는 그것이 많이 되면 얘랑 얘 사이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접근이 제한돼요. 접근이 제한되고, 특히 우리, 아까 ARP 리퀘스트 할 때 어떻게 했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다 썼잖아요. 허브 같은 경우 어때요? 허브 같은 경우에 그냥 쏘게 되면 다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다 나가는 영역이 이 빌딩 그룹으로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확장성, 이게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니까, 이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그룹에 속한 멤버는 이 내에서 좀 통제된 프로세스 메시지만 수정합니다. 얘는 안 합니다. 여기 내용은 그 다음에, 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백본 스위치 레벨에서 두 개의 다른 건물들을 건물이 쓰는데 마치 하나의 팀이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이거 스위치 레벨에 있냐 아니면 위에 백본이 있냐에 따라서 커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네. 참고로 이런 가상냉기술 표준이 IEEE 802.1라고 인기가 들어가고 경우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뭐, 멀티레이어 스위칭 기술은 금방 말한 거를 좀 그냥 레이어별로 나눈 거예요. 그런 것처럼 F는 목표치 레벨 됩니다. SB는 목표치 IP입니다. L4는 스파이입니다. L7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스위칭하죠. 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스위치는 L2랑 S4죠. S 스위치도 있긴 한데, L2, S4가 제일 많이 쓰이죠. L4는 그 오토바다 쓰입니다. L2는 고속 스위치. L7은 조금 더 보안 측면이 강화된. L7 기준부터 보안 쪽 처리까지 할 때 L7을 쓰죠. 보안은 수고했어요. 그래서 L4 스위치가 되는 게 서버가 로드발라 쓸수 있고, 보안 장비에 대한 로드발라 쓸수 있고, 다양하게 L4 스위치가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L4 스위치에서 그러면 로드 밸런스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런 한 5가지 정도 알고리즘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라운드 로딩은 가장 심플한 거가 되겠죠? 그냥, 네, 좀 걸리는 거예요. L4 스위치 뒤에 묶인 장비가 어떤지 관계없이 그냥 막 꺼내는 거죠? 막 꺼내는 거. 웨이트는 가용치를 주는 거죠? L4 스위치가 있으면 뒤에 이제, 보통 L4 스위치로 분산할 때 가장 많이 제공되는 서버는 어떤 서버일까요? 네? 웹서버, 웹서버, 웹서버.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이제, 백트라이트가 있겠죠? 이제 개발할 수 있고, 얘가 알아서 분배해 준 거죠. 라운드 로빙은 고객이 이제 접속을 하면은 그냥 첫 번 고객, 두 번 고객, 세 번 고객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막 시퍼하죠. 웨이티드는 예를 들어서 이 서버가 좀 더 빵빵해. 얘한테 좀 더 많이 보내. 2대 1대1로 보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리스트 커넥션은 좀더 이제 이 서버의 성능을 보는 거예요. 리스트 커넥션은 CNC에서 서버에 가장 적게 연결된 곳을 보내는 이 뜻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100개 세션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90개, 80개가 물려있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는 거예요. 리스트 커넥션 방식 쓰게 되면. 근데 세션이 적게 물렸다고 해서 항상 그 서버가 빨리 응답 주는 건 아니죠. 뭔가 적게 물려있지만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응답이 늦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리스트 리스폰스, 응답을 가장 빨리 주는 서버가 만족하게끔 하는 좀더 어드밴스드한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됐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L4 알고리즘 설명하세요. 라운드에 웨이트를 알아서 라운드에 디스트리뷰션 웨이트. 그리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해시 베이스들도 쓸 수 있어요.
해시 베이스. 해시 베이스는 홈페이지 IP들을 가지고 해시 연산을 돌려가지고 해시 연산을 돌린 다음에 이 서버의 개수로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그리고 그 몫으로 가는 거예요. 몫. 그리고 같은 IP는 항상 같은 서버가 돼요. 그런 약간 단점이 있지만 내가 특정 단말을 항상 패턴 유지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해시를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돈이 없는 회사는 이걸 써요. 돈이 많으면 안 써요. 안 되고요. 웹서버가 보통 이제 이렇게 와서랑 물리긴 하는데 고객이 여기에 붙어서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리로 넘어가고요. 어떻게 되죠? 패션이 끊겨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좋은 회사들은 웹서버 얘네들은 이제 별도로 패션 클러스터링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막 있어요. 어디로 가도 패션은 이겨야 됩니다. 패션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쓰는 기업들은 이 어디를 가든 간에 패션 클러스터링 DB 안에 정보가 있으니까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션이 끊어지는 거를 좀 더, 어, 저렴하게, 저렴하게 관리하고 싶으면 해시 베이스도 쓸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모바일 단말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해시 베이스도 출시되고 있는 게 있다. L7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능 비교. 네, 네트랑 액션 비교. 전송 개수를 보냐, 다 보냐. 어? 포트를 보냐, 실제 URL까지 같이 보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S7은 URL과 그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보는 거니까 그걸 보고서 이 PPT의 우선순위도 판단할 수 있고 이 PPT의 보안 공격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공격 PPT 들어가 있으면 이걸 또 차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요소를 강화시켜주고 URL 기반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L4 스위치와 L7 스위치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나왔었어요. 자, MPLS는 이따 QoS 할 때 설명드릴게요. 혹시 MPLS 쓰세요? 회사에 쓰세요? 좋아요? 그 지사랑 연결할 때 쓰는 거죠? MPLS. 네. 연구망과 본사가 있는 거죠? 네네. 아, 지역에 있으니까? 아, 지역별 연구망 연결시킬 때? 네. 네. MPLS.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WLAN, 와이파이. 네. 이 WLAN은 와이파이죠? 자, 이게 이제 와이파이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와이파이는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 예시를 보고, 이게 와이파이에서 베이직 서비스 있어요. 베이직 서비스 있어요. 얘는 하나의 AP랑 여러 연결된 모르겠는데, 이게 베이스 서비스 세션, 와이파이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는 이걸 확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베이스 서비스에서 묶어가지고, 얘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익스펜드 서비스 세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ESS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AP 통해서 받은 정보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 나서 다른 AP 통해서 이걸 통해서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890.1 네트워크에서 이 매트리스가 뭡니까? 그리고 표준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면서 또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890.1 A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10년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 N 나와서, A식부터 해서, 이게 하나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씩. 했어요. 특징은 뭐죠? 지금 보니까 특징이, 어, 주파수 대역이 2.4GHz를 생각을 5GHz까지 넓은 하고, 속도가 8.2GHz, 와이파이가.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오면서 와이파이 6라고 하는 규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얘는 이제 새로운 AX라는 그 규격을 따서 스파트 대역이 5기가 또는 2는 6기가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속도도 6에서 1기가, 6 익스텐디드에서 2.4기가까지 증가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죠? 일단 주파수 대역을 높이고, 그렇죠? 주파수 대역을 높이고 대역폭을 지금 넓혔어요. 대역폭을 넓혔죠? 채널 수를 늘렸어요.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번 일단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채널 수가 이 대역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채널 수를 6개, 2개. 하나는 80메가헤르츠짜리 대역폭, 하나는 260짜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이게 지금 2.4잖아요, 그쵸? 이거 5겠죠? 네. 6도 있겠죠? 네. 이 주파수 대역을 쓰는 건데, 딱 얘를 쓰진 않아요. 이거 쓰진 않고 인접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채널 수가 있고 대폭이 있잖아요. 그럼 채널 수가 지금 총 8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속에 여기다 각각 80메가의 폭을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맞죠? 그러면 2.4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80메가가 어떻게 돼요? 2.48인가요? 맞아요? 2.48. 여기는, 그렇죠? 2.4부터 2.48까지. 2.48부터 2.5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2.5부터 2.56, 4까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이게 80씩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채널을. 네. 그래서 한 채널당 80MHz 폭을 갖고 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5GHz에 가서 이제 여기를 쪼개서 160짜리 두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덟 개. 예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이게 와이파이 6 전에는 나와 있는 테너지가, 음, 네, 그쵸. 이게 이전 버전만 하더라도 인터널 대역폭이 40, 20보다 좁았었어요. 이걸 넓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를 넓혔고, 지금 6H 스탠드에서는 80메가를 14개 더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풀 수 있는 채널이 8개이냐, 21개냐에 따라서 더 많은 채널을 수행하는 거니까. 더 많은 방만을 수행할 수 있고, 더 속도로. 여기 혹시, 여기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네, 와이파이 6 익스텐디드는 2.4GHz BPS까지 단말단 이때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 6를 쓰고 있나요? 지금 쓰고 있죠? 네. 여러분 회사는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는 80711N 같은 걸밖에 아실 수도 있어요.
A씨를 쓰던가? 네. 이게 이제 와이파이 7이 지금 곧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나왔죠, 이제? 활성화는 할게 안 됐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7은 스테이셔널 와이파이고 11BF 속도가 30GHz 이상, 대역폭이 320MHz. 아까 와이파이 6보다는 2배가 늘어난 건 근데 스파는 대역은 여전히 있는데 2.4, 5가 6GHz 대역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말한 그 6보다는 더 위쪽 대역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파시를 높이고 대역폭을 넓히고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와이파이도. 자,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와이파이 표준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네, 와이파이 8을 지금 또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표준은 안 됐어요. 네. 근데 8에 대한 아직 표준 스펙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속도는 이거보다 2배 빠르고, 빠른 되었고, 6개월 이상 되는 걸 실험해 볼까요? 대역폭도 2배 이상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와이파이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와이파이가 굳이 30만 기가 돼야 돼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한 토론은 10분 쉬었다 해야 돼요.